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며 관계를 맺어왔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진정한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기도 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바로 어떤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가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사실이다. 젊었을 때는 모든 만남이 소중하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려 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알게 된다. 모든 관계가 다 좋은 것은 아니며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에너지를 소진시킨다는 것을 말이다. 고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지혜를 전해왔다. 공자는 친구를 사귈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고, 소크라테스는 악한 친구 하나가 좋은 친구 100명보다 해롭다고 말했다. 이런 말들이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삶의 진리임을 경험을 통해 깨달았을 것이다. 오늘은 동서양의 지혜로운 말들을 통해 어떤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한다. 이는 타인을 미워하거나 판단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고 진정한 평안을 찾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에 대한 이야기다.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 석가모니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우리가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날씨가 덥다고, 춥다고, 비가 온다고, 안 온다고 늘 불만이다. 정치가 마음에 안 들고, 물가가 오른 것도, 젊은 사람들 태도도, 이웃집게 소리도 모든 것이 못마땅하다.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진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성이 강하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부정적인 감정도 자연스럽게 퍼져나간다. 불평꾼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불만스러운 마음이 생긴다. 원래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일들도 문제로 보이기 시작한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지금,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중요한 선택이다. 매일 불평과 원망을 듣느라 소중한 시간을 보내기엔 우리의 하루하루가 너무 귀하다. 물론 때로는 힘든 일을 토로하고 공감받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그런 대화와 습관적인 불평은 다르다. 진정한 친구라면 힘들 때 들어주되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하거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반면 불평꾼은 해결책에는 관심이 없다. 오히려 부정적인 상황을 유지하며 계속 불평할 거리를 찾는다. 이런 사람들로부터는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란 하나의 몸에 깃든 두 개의 영혼이다라고 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유할 때 만들어진다.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신의 이야기만 계속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결국 자신 이야기로 돌아온다. 그런데 나는 말이야. 로 시작해서 한참을 혼자 떠든다. 심지어 상대방이 힘든 일을 털어놓아도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며 자신의 경험담을 늘어놓는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이상한 허탈감이 든다. 마치 벽에 대고 이야기한 것 같은 느낌이다. 내 말은 제대로 들어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이야기만 쏟아낸다.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커진다. 살아온 이야기들이 있고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지혜들이 있다. 하지만 일방적인 관계에서는 이런 소통이 불가능하다. 상대방이 내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경청해 줄 때 진정한 나눔이 가능하다.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다. 마음도 관심도 시간도 서로 나누어야 한다. 한쪽으로만 흐르는 강은 결국 바다에 이르지 못하고 모래땅에 스며들어 사라진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 갈 수 없다. 뒤에서 다른 사람 흉을 보는 사람. 공자는 군자는 화의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허한다고 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조화를 이루되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소인배는 겉으로만 따르면서 속마음은 다르다는 뜻이다. 앞에서는 좋은 말만 하다가 뒤에서는 험담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 만날 때는 그 사람 정말 좋은 분이야 라고 하더니 그 사람이 자리를 뜨면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라며 온갖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 이런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의문이 든다. 내가 없을 때는 나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을까? 믿음이 사라진다. 관계의 기본은 신뢰다. 신뢰가 없는 관계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뒤에서 남의 흉을 보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부족함을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채우려 한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내며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오히려 점점 더 비관적이고 의심 많은 사람이 되어간다. 인생의 경험이 쌓일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고 저마다의 사연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간다. 남의 단점을 들추어내는 것보다는 장점을 발견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더 성숙한 태도다. 험담을 일삼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현명하다. 언제나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이 겸손한 인식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도 자신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다. 다른 사람의 관점은 들으려 하지 않고 서로 듣더라도 반박할 근거만 찾는다.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설교나 논쟁이 되기 쉽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이고 나름의 철학이 생긴다. 그것은 당연하고 소중한 일이다. 하지만 그 경험과 철학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배움과 성장은 멈춘다. 세상은 넓고 다양하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무수히 많고 내가 모르는 지혜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특히 세대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런 태도는 더욱 문제가 된다. 내가 살아본 게 더 많으니까라며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진정한 소통은 불가능하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할 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독선적인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돈 이야기만 하는 사람.
노자는 족한 줄 아는 자는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아는 자는 위태롭지 않다고 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부라는 뜻이다.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누가 얼마나 벌고 어떤 투자로 얼마나 수익을 냈고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만 이야기한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재산 상황을 추측하며 평가하기도 한다. 물론 경제적인 안정은 중요하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나 생활비에 대한 걱정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모든 대화가 돈으로 귀결되고 사람을 돈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자신도 모르게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이 집중된다. 원래는 소중히 여겼던 가치들 마이너스 건강, 가족, 우정, 평안한 마음 마이너스 이 뒷전으로 밀려난다. 가진 것이 적으면 초라해지고 남과 비교하며 불안해진다. 진정한 부는 마음의 평안에서 온다. 건강한 몸, 따뜻한 가족,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친구들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재산이다. 물질만을 추구하는 사람들보다는 삶의 다양한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풍요로운 노년을 만든다. 과거에만 매달리는 사람.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했다. 모든 것은 변화하며 변화야말로 세상의 본질이라는 의미다. 예전에는 좋았는데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과거의 영광이나 좋았던 시절만 그리워하며 현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다. 모든 것을 과거와 비교하며 지금은 다 나쁘다고 한탄한다.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젊었을 때의 추억,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즐거움, 활기찼던 시절의 기억들은 소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그 추억에만 머물러 현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문제가 된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된다. 현재의 좋은 점들이 보이지 않고 과거와 비교하며 아쉬움만 커진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게 된다. 시간은 앞으로만 흘러간다. 과거는 기억 속에 소중히 간직하되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이 나이에만 느낄 수 있는 여유로움, 축적된 지혜, 자유로움도 분명히 있다. 현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더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남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사람. 장자는 각기 그 성정을 따르고 그 본분을 지키면 된다고 했다. 각자의 본성과 역할을 존중하라는 뜻이다. 다른 사람의 일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간섭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고, 돈은 어디에 써야 하고, 건강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조언한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충고를 하고 자신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못마땅해 한다. 물론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 있다.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후배나 지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도 이해한다. 하지만 도움과 간섭은 다르다.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이 원할 때 주는 것이고 간섭은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는 것이다. 과도한 간섭은 상대방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성인이 된 자녀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에게도 저마다의 판단 기준과 생활 방식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성숙한 관계의 기본이다. 간섭꾼들과 가까이 지내면 자신의 삶까지 간섭받게 된다. 사소한 선택까지 시비가 걸리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스트레스는 더욱 견디기 어렵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필요할 때만 조언을 구하는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부처는 마음이 평정하면 온 세상이 평정하다고 했다. 내면의 평안이 모든 평화의 근원이라는 의미다.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들이 있다. 조금 전까지 웃고 떠들다가 갑자기 화를 내고 다시 금세 울적해하거나 흥분한다. 기분에 따라 말과 행동이 180도 바뀐다. 예측할 수 없어서 함께 있으면 긴장하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정서적 안정이 중요해진다. 건강도, 인간관계도, 일상의 평안도 모두 안정된 마음에서 나온다. 하지만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 불안정함이 전해진다.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느라 자신의 감정은 뒷전이 되고 늘 조심스러워진다. 물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정의 변화가 있다. 슬플 때도, 화날 때도, 기쁠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고 표현하는 것과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다르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할 줄 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과 함께할 때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 있다.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서 진정한 휴식을 얻는다. 감정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리기보다는 잔잔한 호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현명하다.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 공자는 사람이 신이 없으면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신의가 없는 사람과는 어떤 일도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만나자고 해놓고 나타나지 않거나 중요한 일정을 갑자기 취소한다. 깜빡했다. 급한 일이 생겼다는 핑계를 늘어놓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신뢰의 문제가 된다. 약속은 단순한 시간 약정이 아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표현이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간을 비워두고 다른 일정을 조정하고 마음의 준비를 한다. 그런 상대방의 노력을 생각하지 않고 쉽게 약속을 어기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느낀다. 하루하루가 귀하고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한정되어 있다. 그런 소중한 시간을 약속 없이 기다리며 보내야 한다면 억울하고 화가 난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편안한지 아는가? 약속한 시간에 나타날 것이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미리 연락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만남 자체가 즐거워진다.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진정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남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 맹자는 사람을 사랑하되 친하지 않으면 그 인을 반성하라고 했다. 진정한 사랑은 상호적이며 일방적인 관계는 오래 갈 수 없다는 뜻이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다. 평소에는 안부 한 번 묻지 않다가 도움이 필요하면 갑자기 나타난다. 돈을 빌리거나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인맥을 이용하려고 할 때만 친한 척한다. 일이 해결되면 다시 연락이 뜸해진다. 이런 관계는 진정한 우정이 아니다.
상대방을 하나의 도구나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인간관계가 거래로 전락하면 따뜻함과 신뢰가 사라진다. 만날 때마다 또 무슨 부탁을 하려나 하는 의심이 생긴다. 물론 친구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자연스럽다. 어려울 때 손을 내밀고 필요할 때 힘을 보태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다. 하지만 그런 도움은 평상시의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거나 도구적 관계로 접근하는 것과는 다르다. 나이가 들수록 순수한 관계의 가치를 더 절실히 느낀다.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날 수 있고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 이용하려는 마음이 보이는 사람들보다는 진심으로 서로를 생각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현명하다. 질투심이 강한 사람. 아리스토텔레스는 질투는 타인의 행복을 보고 느끼는 고통이다라고 정의했다. 질투는 결국 자신을 갉아먹는 감정이다. 다른 사람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 축하하기보다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다. 누군가 건강하게 지내면 시기하고 자녀들이 잘 되면 부러워한다. 심지어 작은 행복까지도 못마땅해 한다.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지만 표정이나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질투심은 관계를 도구로 만든다. 함께 기뻐해야 할 순간에 위축되게 만들고 좋은 소식을 나누고 싶지 않게 만든다.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해야 할 관계가 경쟁과 견제의 관계로 변한다. 나이가 들수록 남과 비교하며 살기보다는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각자의 인생에는 다른 리듬이 있고 다른 행복이 있다. 남의 행복을 시기할 시간에 자신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 진정한 친구라면 서로의 행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작은 성취도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삶이 더욱 풍요로워진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서로를 응원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현명하다.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 노자는 진실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진실하지 않다고 했다. 진실은 때로 듣기 어렵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치를 가진다.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사실을 왜곡하거나 꾸며서 이야기한다.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과장하거나 불편한 진실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한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이었는데 그것을 덮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된다. 거짓말쟁이와의 관계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어 신뢰할 수 없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의심하게 되고 진짜 중요한 일에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 관계의 기초인 신뢰가 무너지면 진정한 소통은 불가능하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깨닫는 것이 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 성장하고 치유된다는 것이다. 반면 거짓말은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결국 더 큰 상처를 남긴다. 나이가 들수록 가식과 허위보다는 진솔함과 솔직함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마음이 편안하다. 설령 듣기 어려운 말이라도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 서로에게 솔직할 수 있는 관계야말로 진정한 친밀감을 만든다.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보다는
진실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항상 부정적인 사람. 달라이 라마는 행복은 기성품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행동에서 나온다고 했다.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좋은 날씨에도 너무 덥다고 하고 비가 와도 우울하다고 한다. 누군가 친절을 베풀어도 뭔가 꿍꿍이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 자체가 어둡게 물들어 있어서 무엇을 봐도 부정적으로 보인다.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자신도 모르게 세상이 어둡게 느껴진다. 원래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일들도 문제투성이로 보이기 시작한다. 희망보다는 절망이, 감사보다는 불만이 마음을 차지한다. 물론 세상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나 여러 걱정거리들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다르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가 소중하다. 그 귀한 시간을 부정적인 에너지로 채우기보다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 현명하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은 희망을 찾고 감사할 거리를 발견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삶이 더욱 아름다워진다. 남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사람. 공자는 3인행 필요하사라고 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뜻으로 누구에게서나 배울 것이 있다는 겸손한 자세를 말한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사람들이 있다. 학벌이나 직업, 경제적 수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한다.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만한 태도를 보이고 반대로 높은 사람들에게는 굽신거린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조건으로 본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불편하다. 혹시 나도 뒤에서 평가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고 자연스럽게 대화하기 어렵다. 상대방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위축되거나 방어적이 된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사람의 가치는 외적인 조건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력이 높다고 해서 인격이 훌륭한 것은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소박하게 살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더 큰 감동을 받는 경우가 많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존재 가치가 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지위와 상관없이 배울 점이 있고 존중받을 이유가 있다. 사람을 조건으로 판단하는 이들보다는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 끊임없이 경쟁하려는 사람. 장자는 무위자연을 말했다. 억지로 애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뜻이다. 모든 것을 경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자녀 자랑, 손자 자랑도 은근히 비교하며 우위를 가리려 한다.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심지어 취미 활동까지도 경쟁 대상으로 만든다. 이기려고 하고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 나이가 들수록 경쟁보다는 조화가 중요하다. 남과 경쟁하며 이기고 지는 것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자신만의 속도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각자의 인생에는 다른 가치와 기준이 있다. 경쟁심이 강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꾸 비교하게 된다.
원래는 만족했던 것들도 부족해 보이고 평안했던 마음도 불안해진다. 쉬어야 할 시간에 오히려 더 피곤해진다. 인생의 후반부는 경쟁의 시간이 아니라 향유의 시간이다.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감사하며 누리고 남은 시간을 평안하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끊임없이 경쟁하려는 사람들보다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현명하다. 끊임없이 변명만 하는 사람. 세네카는 변명은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성장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변명부터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상황 탓으로 돌린다. 그때 누가 그랬어서, 날씨가 나빠서, 길이 막혀서 등등 온갖 이유를 대며 자신을 합리화한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수를 했을 때도, 약속을 어겼을 때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도 항상 핑계가 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불운이 자신에게만 몰린 것처럼 행동한다. 변명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답답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변명을 들어야 한다.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성장하거나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것이 있다.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를 말이다. 변명보다는 솔직한 인정이, 합리화보다는 진심 어린 반성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든다. 책임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서로를 더 신뢰하게 되고 진정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 부처는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는 일이다라고 했다. 타인의 고통에서 위안을 찾는 것은 자신을 타락시키는 길이다.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은밀히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럴 줄 알았다. 자업자득이다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그 불행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며 안도감을 느낀다. 이런 마음은 상대방이 자신보다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열등감에서 나온다. 남이 행복할 때는 질투하고 불행할 때는 위안을 삼는다. 결국 자신의 만족을 다른 사람의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다.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언젠가 내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이런 식으로 대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생긴다. 진정한 동료의식이나 연대감을 느낄 수 없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어려운 시기가 온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와 격려다. 남의 아픔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들보다는 함께 슬퍼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야 진정한 인간적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공자는 보답할 줄 모르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도움을 받아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호의를 베풀어줘도 별거 아니네라는 반응을 보이거나 심지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과거에 받은 도움은 금세 잊어버리고 조그마한 불편함만 기억한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것을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선의나 배려를 특별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받은 것은 당연하고 못 받으면 불공평하다고 여긴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자꾸 허탈감이 든다. 진심으로 도와줘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나중에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받는다. 베푸는 기쁨을 느낄 수 없고 관계가 일방적이 되어 간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작은 친절과 배려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다.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어린 안부, 작은 도움까지도 모두 누군가의 마음과 시간이 들어간 선물이다. 이런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서로 주고받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예의가 없는 사람. 맹자는 예의 없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예의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기본 소양이다.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상대방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편의대로 행동한다. 고맙다는 인사도 미안하다는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예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고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기분이 든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무례함에 더 민감해지고 견디기 어려워진다. 예의는 나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본이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무리 나이 차이가 나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한다. 예의 바른 사람들과 함께할 때 품격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자만심이 강한 사람. 소크라테스는 겸손은 모든 덕의 기초다라고 했다. 자만은 성장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우쭐대는 사람들이 있다. 조금 아는 것을 전부 아는 것처럼 떠들고 경험 한 가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한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판단만이 옳다고 고집한다. 자만심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자신이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나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과 다른 의견을 무시하거나 비웃는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일방적인 설교를 듣는 기분이다. 상대방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강요한다.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배울 것도 없다. 인생을 오래 살아올수록 겸손해져야 한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배울 것이 끝없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할 때 서로에게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지금까지 동서양의 지혜를 통해 어떤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지 살펴보았다.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 뒤에서 흉을 보는 사람,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돈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또한 과거에만 매달리는 사람, 지나치게 간섭하는 사람,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약속을 어기는 사람, 남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질투심이 강한 사람, 거짓말을 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남을 무시하는 사람, 끊임없이 경쟁하려는 사람들까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변명만 하는 사람,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예의가 없는 사람, 자만심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도 함께 알아보았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결국 자기 중심적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만 중요시하고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받기만 하려 하거나 자신의 방식만 강요한다. 또 다른 공통점은 내면의 불안정함이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경쟁하려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부족함과 불안함에서 비롯된다. 진정으로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라면 남을 시기하거나 자신을 과시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판단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누구나 완벽하지 않고 각자의 상처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간다. 다만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위해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욱 소중해진다. 하루하루가 귀하고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한정되어 있다. 그런 소중한 시간을 어떤 사람들과 보낼 것인가는 중요한 선택이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사람들보다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현명하다. 진정한 친구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다. 서로의 장점을 발견해주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며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 나가는 것이 풍요로운 인생의 비결이다. 공자는 벗이 멀리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고 했다. 진정한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표현한 말이다. 우리도 그런 관계들을 찾고 가꾸어 나가야 한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하고 늙어갈 수 있는 사람들 말이다. 인생의 가을과 겨울을 맞이한 지금 더 이상 상처 주고받는 관계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현명한 선택을 통해 평안하고 행복한 관계들로 주변을 채워나가자. 그것이야말로 지혜롭게 나이 드는 방법이고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위한 준비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라오자의 말을 빌려 마무리하고자 한다. 좋은 사람은 나의 스승이고 좋지 않은 사람은 나의 거울이다. 멀리해야 할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것이 있다. 그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은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혜롭게 사람을 선택하고 관계를 가꾸어 나가며 평안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만들어가길 기원한다.